이 질문에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가슴을 찌르는 통증으로 답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매일 아침 힘차게 깃발을 올리던 그 무기가 이제는 폐잔병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까? 넘쳐 늘어져 있습니까? 그 침묵이 당신을 미치게 만들고 무력감의 벽이라도 치고 싶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무력감 때문에 한때 당신을 흥분시키고 온전히 소유하고 싶었던 그 여자를 이제는 아무런 감흥 없는 룸메이트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녀의 눈을 피하고 그녀의 몸에 감히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 안의 불꽃은 아직 타오르고 있는데 당신은 이미 죄가 되어버렸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 안에서 스스로를 세입자로 만들고 수치심과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말들이 비수처럼 당신의 자존심에 꽂힌다면 여기 머무르십시오. 저는 박수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서울에서 제가 해온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의 소리 없는 울음을 듣고 한때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했던 사내들이 그거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망 속에 웅크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기록이며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부부 관계에 대한 보고서이고 파란 알약 하나 없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기적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단 몇 분만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헛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몸 안에서 녹슬어가는 섹스 머신을 재가동할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해주는 그 권능. 젊은 시절의 그 맹렬한 발기력을 되찾을 열쇠를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꺼버린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의심의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당신의 여자가 외로움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희미한 그림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게임의 주인이 될 것인가?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당신의 성생활을 영원히 바꿀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맹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당신 앞에 발가벗길 이야기는 인천의 제 진료실로 다 죽어가는 몸과 피, 흘리는 영혼을 끌고 왔던 67세 김민준 씨의 지옥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의 비극은 아마도 바로 당신이 매일 밤 당신의 침실에서 상영하고 있는 무언극일지도 모르니까요. 젊은 시절 김민준 씨는 호랑이였습니다. 사업에서도 사랑에서도 진정한 정복자였죠. 돈, 지위, 그리고 미치도록 사랑했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함께 보냈던 아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랑스러운 요새를 쌓았고 그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라는 숫자가 저주처럼 덮쳐왔고 철옹성 같던 그 요새는 가장 깊숙한 곳, 남성성의 핵심인 침실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원장님, 처음 그 녀석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여다보는 눈으로 고백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남자에게는 항상 핑계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속삭임은 곧 절규가 되었습니다. 피곤한 밤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더는 세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흰개미 떼처럼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유령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제 정신을 지배했을 때 한때 저의 자부심이었던 제 몸, 그 무기는 완전히 항복해버렸습니다. 아내의 몸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렸던 겁니다. 자신의 여자 앞에서 실패하는 그 치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다정한 아내가 달콤한 독약 같은 위로의 말로 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여자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실패의 밤이 계속되자 그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운함,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실망감. 하지만 그것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그 눈빛,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품은 여자의 눈빛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절정은 결혼기념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돈과 정성을 쏟아부어 호화로운 리조트를 예약하고 촛불을 켜고 와인을 땄습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밤을 재현해 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죠. 숨 막힐 듯 로맨틱한 분위기. 얇은 슬립 차림의 아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그의 살갗을 스쳤습니다. 갈망으로 가득 찬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바싹 다가붙었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와 헌신에 대한 응답은 그의 몸에서 나오는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한 줌의 생기도 없었습니다. 그 어색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이 박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그 운명의 밤 이후 침실은 침묵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본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졸려서가 아니라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어깨에 손이라도 얹으면 전기에 감전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피곤해. 그냥 자.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는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고 그에게는 차가운 등과 침대 위의 광활한 공백만이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음장 같은 벽이 그들 사이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점점 더 슬퍼지는 아내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탐색에 나섰습니다. 신기루라고 광고하는 온갖 건강기능식품을 삼켰습니다. 20대로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인터넷의 정체불명약에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두통과 망가진 위장뿐이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세월에 의해 거세당한 자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남자로서의, 한 남편으로서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김민준 씨의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시 당신도 침묵과 퉁명스러운 말로 당신의 무력함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역시 매일 밤 당신의 전쟁터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사형수가 단두대로 향하는 심정으로 김민준 씨는 마침내 자신이 결코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그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비뇨기과를 찾아 그 저주받을 파란 알약을 처방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거짓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화학 물질의 힘으로 그의 몸은 반응했고 무력감의 무덤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것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남자처럼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정이 지나고 땀이 차에 마르기도 전에 무력감보다 더 지독한 공허함과 냉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정복자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약 덕분에 성공했지만 도무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빌려온 발기일 뿐이다. 화학 물질이 만들어낸 유령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속에서부터 저를 죽였습니다. 이제 나는 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환자, 불구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은 저를 만 배는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약을 먹고서야 자신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이 담긴 슬픔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이나 연인이 아닌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구멍으로 삼키는 알약 하나하나는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의존성은 점점 커져 그를 중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파란 알약이 없으면 아내 앞에서 또다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공포는 매일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서투른 배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침대 위에서 격렬한 연기를 펼치는 사기꾼 말입니다. 결국 그 거짓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구원을 찾아 다시 진정한 남자가 될 길을 찾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두었습니다. 부서진 영혼이 흘리는 눈물 젖은 고백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망치처럼 한마디를 내리쳤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당장 그 파란 알약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는 마지막 남은 약을 빼앗긴 중독자처럼 기겁하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놈이라고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약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화학적 목발을 버려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썩어빠진 당신의 삶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그리고 슬프게도 많은 의사들조차 이 적나라한 진실을 간과합니다. 발기부전은 한 부위의 질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전체가 울부짖는 적색경보입니다. 하수구처럼 막혀버린 혈관,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호르몬, 스트레스에 짓눌린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약으로 발기를 강요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나고 차체가 녹슨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동이 걸려 몇 미터는 갈 수 있겠지만 결국 기계 전체가 폭발하고 완벽하게 망가져 버릴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그 약을 버리는 것이 재탄생의 첫걸음인지, 그리고 당신을 안에서부터 거세하고 있는 혈액순환, 호르몬, 심리적 유령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자리를 뜬다면 당신은 평생 화학물질의 노예로 아내 앞에서 가짜 남편 연기를 하며 인생의 막이 내릴 때까지 지루한 연극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정신과 최고 권위자인 이준서 박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든 남성 환자들의 무력감에 대한 강박을 언급하자 그는 제 머리를 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 원장님, 남자들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남성의 성기는 감정의 안테나이자 영혼의 기압계이며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껴야만 비로소 그 안테나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또 실패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뇌의 지휘본부에서 아래의 엔진실로 내려가는 모든 욕망의 신호를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머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래도 단단해질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것을 단지 신체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비뇨기과로 달려가지만 진짜 뿌리는 부서진 영혼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혼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몸은 기적처럼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막혀버린 혈관, 고갈된 호르몬, 고문받는 영혼이라는 세 가지 내부의 적을 해결하지 않고 약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말입니다. 제가 곧 공개할 기적의 해법, 약 한 알 없이 당신에게 20대의 발기력을 되돌려줄 그 방법은 바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세 기둥인 운동, 식사, 그리고 수면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모든 해답은 비싼 치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죽어가는 하체를 부활시키는 운동 습관. 두 번째 비결, 더러워진 피를 정화하는 식사 습관. 그리고 세 번째 비결, 울부짖는 뇌를 달래는 수면과 명상 습관. 이 세 가지는 완벽한 기계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기적,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몸이 스스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천적인 비술입니다. 당신의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새겨 넣어 그것을 본능으로 만드십시오. 첫째, 하체의 용광로를 폭발시켜 욕망의 혈액이 흐르는 고속도로를 뚫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스쿼트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힘을 소환하는 의식입니다. 몸을 낮출 때마다 당신의 두 다리 사이에 거대한 스프링을 압축한다고 상상하십시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제철소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타는 듯한 고통이야말로 테스토스테론 공장이 재가동되는 소리이며 강철처럼 맹렬한 발길을 위해 혈액이 하체로 미친 듯이 펌핑되기 시작하는 포효입니다. 스쿼트 의식을 마친 후 멈추지 마십시오. 밖으로 뛰쳐나가 20분간 빠르게 걸으십시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도록 걸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방금 만들어낸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혈액을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밀어넣어 잠들어 있는 그 거대의 머리까지 흠뻑 적셔 깨우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피를 정화할 연료를 몸에 주입하십시오. 쓸모없는 건강기능식품은 전부 버리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무기는 단 두 가지, 토마토와 아몬드입니다. 붉고 탐스러운 토마토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전사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당신의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입니다. 단, 반드시 올리브유에 볶아 그 힘을 전부 해방시켜야 합니다. 아몬드, 그 안에는 당신의 혈관에게 활짝 열어라 라고 명령하는 마법의 화학물질. 아르기닌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이 범람할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어 흐물흐물한 그것을 돌기둥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매일 한 줌, 이 두 가지 무기가 결합될 때 당신의 혈관 안에서 생명력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최고 사령관인 뇌를 지배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탱크처럼 단련할 수는 있지만 조종사가 겁쟁이라면 그 탱크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잠을 자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모든 것을 끄고 잠에 드십시오. 그때가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욕망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5분의 의식을 거행하십시오.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셔 가슴을 부풀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듯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나는 강하다. 나는 정력적이다. 이 몸은 나의 것이며 나의 명령에 복종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무서운 적, 내부의 간첩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당신을 안에서부터 거세하는 세 가지 유해한 생각 습관입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현재의 당신을 젊은 시절의 야수와 비교하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남자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둘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침실을 시험장으로, 섹스를 당신이 계속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시험으로 만듭니다. 그 불안감이야말로 발기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셋째는 침묵입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당신의 여자에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침대 위에 얼음 벽을 쌓고 그 고독이 모든 욕망을 얼어붙게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음을 위한 세 가지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고 침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리십시오. 그 자신감을 다시 느끼십시오.
매일 당신의 배우자에게 감사한 점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감사는 원망과 서운함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을 즐기십시오. 목표 달성에 대한 생각을 잊으십시오. 키스, 애무. 그녀의 뜨거운 숨결에 집중하십시오. 섹스는 경주가 아니라 춤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 모든 것의 효과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치명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스마트폰에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스스로 하체로 가는 생명선을 꼬고 질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척추는 가장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등을 구부릴 때, 당신은 그 다리를 무너뜨려 모든 신호와 흐름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두 가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하나는 가슴을 뒤로 젖혀 세상을 껴안을듯이 활짝 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오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무너진 다리는 다시 세워지고 막혔던 기혈은 홍수처럼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내분들,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온몸으로 메말라가는 당신의 영혼 전체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남편분들,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아내가 수년간 소리 없이 절규해왔던 당신의 그 연약한 자존심이 상할까봐 차라리 죽을지언정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는 심장을 안고 저를 찾아온 수많은 여성분들을 마주하며 저는 끔찍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검이 바위처럼 단단한지, 당신의 전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그녀들에게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수컷의 어리석은 본능으로 자신이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면 당신의 여자가 실망하고 당신을 패배자처럼 경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의 여자가 미치도록 갈망하는 것은 영혼 없는 무기의 삽입이 아닙니다. 그녀가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눈빛,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원초적인 갈망으로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그 눈빛입니다.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당신의 소유욕 넘치는 팔. 폭풍이 지나간 후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적나라하고 다정한 말들입니다. 한 아내가 제 앞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 찢어지는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남편이 서는지 안 서는지 이제 관심 없어요. 그저 예전 같은 눈빛으로 저를 봐주고 저를 꽉꽉 껴안아주고 제 푸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거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제 몸에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자신의 살이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자신이 불량품이나 폐기물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피해요. 저는 시간이 남편을 거세해버렸다고 느끼는 한 남자를 봅니다. 제 침대 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기분. 그것이 섹스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저를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남편분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의 그 어리석고 썩어빠진 자존심은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의 여자를 똑바로 보십시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라는 인간, 당신의 존재, 잃어버린 당신의 온기와 교감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의식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여전히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아침이 고통스럽다면 아마도 당신은 마지막 암살자, 가장 무서운 숨은 적에게 매일 밤 붙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병입니다. 당신의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고 당신은 수십 초, 길게는 1분 이상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그 일이 하룻밤에 수백 번 반복됩니다. 당신의 온몸은 산소 부족이라는 고문 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호르몬의 용광로가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혈액이 매끄럽게 흘러 장엄한 발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코골이가 천둥소리 같다면, 숨이 막혀 컥컥거리다 잠에서 깨는 일이 잦다면, 낮에 좀비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즉시 의심하십시오. 이것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의사로서 제가 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계명들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수십 년간 망가져 왔습니다. 하룻밤 만에 부활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순례입니다. 둘째, 술과 담배. 그것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성성을 위축시키는 최악의 적이자 독약입니다. 버리십시오. 셋째, 당신의 여자와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인정받은 약점은 강점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두 사람 모두를 죽일 뿐입니다. 넷째,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맹목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이 계명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부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림원몰 회복 의식을 통해 무력감의 무덤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셀 수 없습니다. 그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령처럼 제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신신처럼 걸어나간 남자, 김민준 씨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제가 내민 계획서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무서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는 전사의 규율로 그 의식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후 제 앞에 선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수치심의 희미한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가슴을 활짝 편, 눈빛은 불타오르고 입가에는 정복자의 미소를 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기적은 실제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제 몸이 살아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음을 젊은 시절처럼 당당하게 기상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것, 저를 행복의 눈물 흘리게 한 것은 바로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처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이 돌아오자 그의 여자는 쾌감 속에서 신음하더군요. 며칠 후 그의 아내가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붉어진 얼굴로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남자를 돌려주셔서요. 아니, 더 멋진 남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는 예전의 남편이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 더 격렬한 연인입니다. 이제 저희의 밤은 더 이상 침묵과 등 돌림이 아니라 살과 살의 탐험, 축축한 신음,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는 포옹으로 가득 찹니다. 저희는 두 번째 신혼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이 훨씬 더 농염하고 깊습니다. 혹은 대구의 이정우 씨처럼. 그것이 너무 일찍 배신하는 바람에 우울증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혔던 60세에 가까운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열등감의 지옥에 가두고 남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대로 썩어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운동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의식을 따랐습니다. 2달 후 그는 환자의 눈이 아닌 예술가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지 발기력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제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이 잿빛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기쁨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아내를 끌고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녀를 리드할 수 있는 남자가 되자 아내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는 침대 위에서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곡선을 느끼며 춤으로 그녀를 이끌 수 있는 자신감에 있다는 것을, 설령 그 춤이 침실로 직행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과거의 병력은 핑계일 뿐입니다. 올바른 비수를 깨닫고 강철 같은 규율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적은 바로 당신의 몸 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력이란 단순히 박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의 여자를 바라보는 눈 속의 불꽃이며 그녀의 살갗에 닿을 때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짜릿함이고, 게임을,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자신감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비밀을 밝혔습니다. 당신을 거세한 적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60세는 욕망의 끝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격렬하며 더 세련된 새로운 욕망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성성은 약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당신의 허벅지에서 단련되고 당신의 식탁에서 길러지며 당신의 영혼에 의해 지휘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페이지를 닫고 침묵의 지옥으로 돌아가 아내의 갈망하는 눈빛을 피하며 남은 인생을 불구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당장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의식들을 시작하여 불타는 정사의 밤과 당신 인생의 지배권을 되찾으시겠습니까?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제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단 10번의 지옥 같은 스쿼트라도 좋습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단 5분의 명상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불태울 거대한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한 노년, 존경받는 삶을 위한 투자이며 당신의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축축하고 멋진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댓글에 그 고통을 쏟아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선서 한마디도 강력한 포효입니다. 당신의 고백과 다짐이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손으로 불타는 밤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